안녕하십니까. 고품격을 지향하는 임용군의 지식창고입니다. 최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고 있습니다. 약칭으로는 정의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태가 본질과는 전혀 다른 진영 논리로 전개되는 등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히 사건의 실체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리즈로 방송 중인 이것이 안철수의 새정치단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4편, 5편 등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20년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수십 년간 참석해온 정의연이 주최하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씨를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은 기부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씨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이와 관련 정의연 및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해명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만을 가지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조속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연은 공익을 추구하는 NGO 단체로 정부로부터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기부금까지 모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는 단체에 대한 투명한 회계 처리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연은 더욱 투명하게 이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연과 집권 여당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분출하는 이유는 정의연, 집권여당, 윤미향 당선자 등 당사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 파악을 통해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 당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계 문제를 왜 공개하냐고 합니다. 조국처럼 탈탈 털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조국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이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 비례대표로 추천하였고 그 결과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잘해왔다고 해서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착오, 실수 정도라면 국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의연 내부에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므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역사의식을 갖고 긴 세월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부모 잘 만나 수십 년 국회의원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인생을 대충 살아온 사람도
돈과 배경만 있으면 대를 이어 국회의원 해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NGO 활동을 해온 사람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번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당연히 윤미향 당선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회계부정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져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긴다면 당당하게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운운하면서 의원직을 가지고 버티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보기가 추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윤미향 당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대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들어옵니다. 진영 논리로 갈라져 또 싸움질 거리를 하나 만든 셈입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의원 및 당선인 14명은 정 의원과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윤미향을 비판하고 회계의 투명을 요구하는 이용수 할머니는 친일파라는 것과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도 같은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토착외구라고 합니다. 친일파 정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다시 반미, 친중이라고 하여 토착짱깨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다가 진짜로 당명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이 모양이다. 청산하지 못해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는 일부 진보 진영의 주장에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당시 상황도 역시 하나의 역사입니다. 당시 사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좋아하는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우리에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 현재의 중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못지않게 중국 역시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그들을 박살낼 요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 해보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까? 이를 극복하는 거 우리들의 몫입니다.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을 토착외구, 토착짱깨라 폄하하는 정치권, 과연 이들에게 정치가 있는 것입니까? 토착외구당이나 토착짱깨당이나 도낀 객낀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잘하라고 1년에 연봉 1억 5천만 원씩 줍니다. 수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많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정치권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의연 및 윤미향 당선자의 회계부정 사건, 토착 외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